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싶은 사람 공인중개사 김성경입니다. 여러분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확정일자는요. 그거 왜 받으세요? 그 정확한 의미 혹시 아세요? 에이 요즘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그럴 것 같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손님들과 집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드문 것 같아요. 저도 신혼집 얻을 때 그냥 부동산 사장님만 믿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던 것 같은데 내 보증금 보호에 좋다 하니까 그냥 한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전세 사기로 세상이 정말 시끄러운 요즘인데 임차인의 대항력이 뭔지 확정일자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시면 내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계약을 해도 되는 집, 계약하면 안 되는 집이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법 조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은 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본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매매나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은 사는 동안 내내 혹시라도 우리 집이 매매로 주인이 바뀌지 않을까?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지 않을까?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정함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줌으로써 임대인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좀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봤죠.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는데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 반드시 하셔야겠죠. 이사를 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집주인은 물론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 2월 1일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2월 2일 0시부터 생깁니다. 잔금한 날 임대인이 근저당을 일으킨다면 시간에 갭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전세계약, 특약 등을 보충하기도 하는데 근본적 해결 방법은 이 길이 아니라 전입신고한 즉시로 대항력이 생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법 개정이라는 큰 문제가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은 임대인은 잔금일 이 길까지 현재의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특약을 써서 임대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고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쉽겠는데요.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 문서가 특정한 날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내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나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점이 혹시라도 나보다 먼저 받은 근저당이 있다면 나는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실 때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대항력과 다르게 확정일자는 받은 그날 즉시로 생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를 한 날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했다면 대항력이 생기는 그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도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세계약 특약에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특약을 넣거나 담보대출이 있는 집의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서를 쓸 때는 임대인은 잔금일에 용자를 전액 상환하고 잔금일 2기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라고 쓰는 이유는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이 시간차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중간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주소를 옮긴다든지 하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생긴 이후로 증액하여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경우는 증액금에 대한 계약서는 별도로 쓰시고 그 금액에 대한 것만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즉 2년 전에 3억에 살던 집을 만기에 1,500만 원을 올려서 재계약을 한다면 1,5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쓰시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3억 원의 확정일자는 2년 전이 되고요. 1,500만 원의 재계약일이 새로운 확정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재계약을 하실 때도 반드시 권리관계 확인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이 대항력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본 주택의 주인이 바뀌거나 경매 진행 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전부 다 돌려받을 때까지 이 대항력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변동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두 가지 모두를 마친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하고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는데 이 길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계약 특약을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매매가 대비 전세 시세가 너무 높은 집은 피하셔야 하고요. 선순위 융자가 있는 집이라면 융자 금액과 전세 보증금의 합이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범위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꼭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는데 보증금이 불안해 보인다면 월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제가 중개사가 되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투룸에서 두 아이 키운 적이 있다고. 그 투룸이 거실이 좁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만 기어나가면 바로 현관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둘째가 막 기어가서 현관에 앉아서 신발을 막 빨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기겁을 해갖고 남편한테 아파트 전세 얻어오라고 막 땡깡을 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투룸 전세 사는 사람이 아파트 갈 집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전세 자금을 조금 이용을 하면서 저희가 아파트를 구했는데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싼 전세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나 이런 걸 잘 모르던 베이비 엄마라 당시 84 기준으로 전세가 융자 없이 1억 5천이었는데 저희한테 1억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선순위 융자가 1억이 있는 거죠. 얻는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5천이 싸니까 계약을 했는데 선순위 융자를 생각하면 1억 더하기 제 보증금 1억이면 저는 실제적으로는 2억짜리 전세를 얻은 게 되더라고요. 융자 없는 집이 전세가 1억 5천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얻는 제 입장에서는 대출을 조금 덜 내도 되니 나름의 얻어야 하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했던 건 이사 당일날 애 둘 데리고 짐을 싸가지고 왔는데 주인이 그 사이에 5천만 원을 융자를 더 받은 거예요. 당연히 계약 위반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저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계약해준 중개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여성분이었는데 일단 저희를 진정을 시키고 다행히 이삿짐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삿짐은 풀고 추가 대출 5천만 원 받은 거를 갚을 때까지 우리 잔금 중에 5천만 원은 주지 말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했고 그 사이에 우리 중개사님께서 는 주인을 압박하고 설득해서 추가 대출 받았던 융자를 갚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이사한 지 3주 정도가 되어서 나머지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다행히 그 이후에 집값도 오르고 전세 보증금도 올라서 안전하게 그 돈을 돌려받고 이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증보험도 없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로 공부를 할 수 있던 세상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험이 없는 베이비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차분한 중개사님의 대처로 저희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었고 큰 위험 없이 이사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소송이야 하면 되겠지만 그 소송이라는 것이 실제로 실익이 없는 소모전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뭘 잘 몰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반드시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중개사를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하고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왜 받는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정확하게 뭔지 정리해 드렸고요. 어떠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